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꽤 묵직해요. 국내외 굵직한 소식들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런 핵심 정리 영상 놓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자, 바로 달려갑니다. 일단 오늘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건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장소가 좀 눈에 띄죠?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경북 안동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안동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안동이라는 도시 자체가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 같은 곳인데 거기서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았다는 게 상징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핵심으로 얘기한 건 바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예요. 요즘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든 원자재든 물류든 어디서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이랑 일본 둘 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들이다 보니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전쟁 구경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두 정상이 이 공급망 불안에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이번 회담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어서 국내 정치 쪽으로 넘어와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을 만났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거든요. 1년 차엔 정부 기반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2년 차부터는 실제로 법안들이 움직여야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직접 원내대표단을 만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필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강력한 원군이 되어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 한마디에 현재 국정 운영의 절박함 같은 게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좀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당에서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면 낙관론 단속에 나섰거든요. 선거 앞에서 우리 잘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과도하게 형성되면 오히려 결집력이 느슨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친청 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까지 직접 격려하면서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거죠.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미리 봉합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어요. 반대편 국민의힘은 요즘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현안마다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형국인데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 문제까지 여러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탄력이 되는 상황이에요. 막판 뒤집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고 여야 사이의 온도차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그러면서도 여야가 함께 합의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달 5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 목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의회 운영에 틀은 맞춰가는 모습, 정치의 묘한 면 중 하나죠. 이번엔 중동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이란이 미국의 전쟁 종식과 배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듣기엔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신호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 평가는 차갑습니다. 동결 자금 반환 문제나 배상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장 차이 정도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다른 수준의 격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히는 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상 종전 딜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긴장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에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더 거래할 수 있도록 제재 완화를 연장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나온 조치입니다. 제재를 풀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막히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거죠.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게 지금 국제 정세의 단면이에요. 국내로 돌아와서 요즘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에요. 성과급 제도를 놓고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긴박해요.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이 현재 한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쟁점이 해결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어요. 간발의 차이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파업 위기가 국회로까지 번졌어요. 민주당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노사 문제가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는 건 늘 씁쓸한 장면이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여야 모두 이 이슈를 그냥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다음은 좀 다른 결의 얘기예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됐고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단체에서는 사과 방문 자체를 거부했어요. 형식적인 방문보다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어떤 역사적 맥락과 충돌할 때 생기는 파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 안쪽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애매한 영역이라 단속도 어렵고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죠. 이건 정말 제도적으로 빨리 손봐야 할 부분이에요. 어린이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연예계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의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이 심각하다고 직접 밝혔는데 앞으로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 빠뜨리면 섭섭하죠. 요즘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는 농가들이 정말 힘드신 상황이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체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예정이고 내륙 지역은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니 농작물 관리나 외부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해몽성에서 다룬 내용들 한일 정상회담부터 삼성 파업 위기, 중동 외교, 국내 정치 흐름, 사회 안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고 묵직한 하루였죠. 다음 영상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올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